하겠습니다. 혼합기체의 압력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요, 순수한 기체들만 따로 있기보다는 여러 개의 기체들이 섞여 있는 형태로 존재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공기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공기 중에는 산소도 들어가 있고 질소도 들어가 있고 또는 아르곤도 들어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여러 개의 기체들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혼합되어 있는 기체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내용이 사실 빠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혼합기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쉬운 단계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서로 반응하지 않는 애들. 반응하지 않는 두 종류 이상의 기체가 일정한 부피의 용기에 들어가 있다라고 해보면 이런 상태겠죠. 서로 반응하지 않는 두 종류의 기체가 하나의 용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이 기체들이 나타내는 이 압력, 혼합기체의 압력을 전체 압력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중에서 파란색을 A라고 해볼게요. 빨간색을 B. A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 또는 B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을 따로따로 보는 거를 부분 압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부분 압력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혼합기체에서 A의 압력이 궁금하다. 그럼 B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똑같은 조건으로 A만 다 뽑아놨을 때 얘네들이 나타내는 압력을 A의 부분 압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B의 압력이 궁금하다. 그러면 똑같은 조건에서 A를 다 제외하고 B만 뽑아냈을 때의 압력을 B의 부분 압력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이게 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기체의 성질 때문에 그래요. 다른 조건이 다 똑같다. 이 말은 온도도 똑같고 부피도 똑같다. 그리고 R은 어차피 상수니까 똑같다 라고 하면 기체의 압력은요, 무조건 뭐에만 영향을 받았죠? 몰수에만 영향을 받았어요. 우리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이때 뭐 기체의 종류, 이산화탄소인지 헬륨인지 이런 거 고민한 적 있어요? 단 한 번도 없다고요. 기체 입장에서는 얘네들 각각이 무슨 종류인지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라 단순히 입자수에 의해서만 압력이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혼합기체든 아니면 하나만 있는 애든 상관없이 몰수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는 게 바로 돌턴의 부분압력 법칙입니다. 이번 시간에 포인트예요.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포인트 나오면 잘 정리해 두셨다가 나중에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네, 잘 해주시면 40강 끝나고 났을 때 선착순 20명에게 선생님의 마음이 가득 담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전체 압력과 부분 압력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머릿속에 제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건 PV는 nRT라고 하는 요식 하나만 계속 기억해 주세요. 우리 요 용기 안에 들어가 있는 전체 기체의 몰수, 전체 기체의 몰수는 파란색이 A, 빨간색 B라고 하면 A의 몰수 더하기 B의 몰수 이러면 뭐 전체 몰수 나오지 않겠어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이때 전체 기체의 압력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압력은 PV nRT에 따르면 부피분의 nRT 이렇게 해주면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전체의 압력이라고 했으니까 이때 몰수는 전체의 몰수예요. 즉 A의 몰수랑 B의 몰수를 더해준 값이라고요. 이게 전체 기체의 압력입니다. 이제는 부분 압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A가 나타내는 압력, B가 나타내는 압력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A가 나타내는 압력이 궁금합니다. A가 나타내는 압력은요, A가 차지하는 부피분의 A의 몰수 곱하기 기체 상수 그리고 절대 온도가 되겠네. 근데 선생님이 첫 시간에 소개했을걸요? 이렇게 혼합기체가 있으면 A가 차지하는 부피는
아, 선생님, 전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인데요. 그 중에서도 A는 5개니까 절반이니까 전체 V 중에 절반, 오케이, 0.5V입니다. OX? 틀렸죠? 왜? 그치, A가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뭉쳐서 우린 여기 절반에서만 놀 거야 이러고 있는 건 아니잖아. A라고 하는 애들은 B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아, 내가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내가 이 전체를 가지고 놀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A의 부피는요, A가 담겨있는 그냥 그 용기 전체의 부피, 즉 V예요. B에 대해서도 볼까요? B의 압력은요, B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분의 MB RT입니다. 그럼 B의 입장도 똑같죠. A가 있든 말든 나는 신경 쓰지 않아. 내가 그냥 이 교실에 있으면 나 이 교실을 다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쓸 거야 라고 이야기해서 B가 차지하는 부피도 전체 V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 시계꼴이 왠지 얘네들이랑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V분의 NART 그리고 V분의 MBRT였거든. 전체 압력이라고 하는 게. 근데 이때 V분의 NART가 PA라고 지금 정리를 했고요. V분의 MBRT가 PB라고 정리를 했네요. 오케이, 다 나왔다. 전체 압력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안에 존재하고 있는 A의 부분 압력과 B의 부분 압력을 그냥 더해주면 되는구나. 다 했어요. 이게 바로 오늘의 포인트, 돌턴의 부분 압력 법칙입니다. 돌턴의 부분 압력. 부분 압력은 때에 따라서 분압이라고도 그냥 표현하기도 해요. 돌턴의 부분 압력 법칙에 따르면 전체 기체의 압력은 이 기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성분들 기체들의 압력의 합이랑 서로 같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조금만 더 나아가 볼게요. 이 식을 조금만 더 정리를 해 볼게요. 바로 몰 분율이라고 하는 개념을 활용을 해서 조금만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몰 분율은요, 전체 몰수 중에, 혼합물을 구성하고 있는 전체 몰수 중에 특정한 성분이 얼마만큼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부분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그 비율을 의미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체 혼합물에서 성분 기체 몰수를 전체 기체의 몰수로 나눈 값이라고 쓰여놨는데, 이상하게 선생님은 저렇게 글로 보면 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식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 방금 전에 봤던 그 상태예요. 용기에 A와 B가 섞여 있을 때 A는 전체 NA와 NB의 몰수 중에 요만큼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몰 분율이에요. 되게 간단하죠. 이거를 이렇게 길게 말로 써놓은 거예요. 그럼 B의 몰 분율은? B의 몰 분율은 전체의 몰수, 즉 A의 몰수와 B의 몰수를 더한 값 중에 요만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B의 몰 분율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결국 전체 중에 A가 차지하는 비율, 전체 중에 B가 차지하는 비율,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전체가 나와야죠. 그래서 A의 몰 분율과 B의 몰 분율을 더하면 전체 1이라고 하는 비율을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몰 분율인데, 그러면 이 몰 분율을 이용하면 각각의 기체가 나타내는 부분 압력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기체 혼합물에서 기체의 부분 압력은 몰 분율에 비례합니다.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부분 압력은요, 문장 그대로 따른다면 전체 압력 곱하기 A의 몰 분율입니다. 조금 더 표현해 보면요, 전체 압력 곱하기 NA 더하기 NB분의 NA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A가 나타내는 압력은 전체 기체의 압력 중에서도 A의 기여분만큼만 나타낸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 P라고 할 때는 PV는 nRT였으니까 V분의 nRT였겠죠? 그런데 이 n이라고 하는 애가 결국 전체의 몰수 NA 더하기 NB의 값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상쇄돼요. V는 NA RT가 된더라.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다. A의 부분 압력은 전체 중에서 A의 몰수에 의해서 나타나는 압력이었고 걔네들은 전체 압력 중에 A가 차지하는 비율, 즉 A의 몰 분율을 곱해주면 나타낼 수 있겠구나. 그러면 B도 마찬가지겠다. B도요. B의 부분 압력은 전체 압력에다가 B의 몰 분율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압력 곱하기 A와 B의 전체 몰수 중에 B에 의한 기여도만큼이 나타날 거야. 압력으로. 부피분의 nRT였는데 n이라고 하는 애가 전체 몰수였으니까 NA와 NB의 한 만큼이었고요. 역시 찍찍 사라져서 PB는 전체 부피 중에 NBRT로 나타낼 수 있어. 그러면요, 여러분 얘네 두 개 더해주세요. 전체 압력은 PA 더하기 PB이고요. PA라고 하는 애들은 전체 압력 곱하기 XA, A의 몰 분율, 전체 압력 곱하기 B의 몰 분율 해서 PB까지 나타냈습니다. 옆으로 갈까요? 그러면 P는 XA 더하기 XB, A의 몰 분율 더하기 B의 몰 분율이죠. A와 B로 구성되어 있는 혼합물인데 각각의 몰 분율을 다 더하면 얼마라고? 그쵸, 얘네들은 1이에요. 그럼 P 곱하기 1이니까 전체 압력 P 나오는 거 확인되셨죠? 이런 게 바로 몰 분율과 부분 압력과의 관계를 쭉 나타내 준 건데요. 낯설죠? 네, 왜냐하면 몰 분율이라고 하는 조금 우리가 그동안 흔하게 보지 못했던 값을 가져왔으니까. 근데 낯설기는 한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그동안 공부 안 했던 개념이 새로 들어온 게 있나요? 그것도 없어요.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랑 5강제죠. 5강 동안 PV는 nRT를 정말 여러분 지겹도록 하셨을걸요. 그냥 그거를 형태를 조금만 바꾸면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지고요. 얘네들을 막 달달달달 외우려고 하면 엄청 어려워지고요. 아, 그냥 내가 공부한 걸 저렇게도 표현할 수 있구나 라는 관점에서 보시면요, 할만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는 화학 2가 좀 할만한 과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우지 마시라고요. 외우지 마시고 한번 연습장에다가 써보세요. 아, 중간에 막히면 다시 한번 보면 되잖아. 선생님 교재 다 적어 놔드렸거든요. 다시 한번 교재 보고 아, 맞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지 라고 2번, 3번 연습하시면 다 될 거예요. 잔소리가 좀 길어지는데 화2에서 개정교육과정이 되면서 제일 양이 많은 게 1단원이거든요. 1단원 중에서 제일 양이 많은 게 지금 이 기체 파트예요. 기체 파트만 여러분 잘 넘어가시면 그 다음에 이제 화학2가 쉬워질 거예요. 되게 재밌어질 겁니다. 선생님 조금만 더 믿으시고 따라오시는 거예요. 네. 그럼 이번엔 수상치환으로 모은 기체들의 부분 압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상치환이 뭔지 아시죠? 우리 초등학교 때 아마 들어봤을 건데 이렇게 물 안에서 기체를 모아내는 거를 수상치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염소산 칼륨을 가열을 했습니다. 염소산 칼륨은 가열하면 열분해해서 O2, 산소 기체를 발생을 시키거든요. 그 산소 기체를 수상치환으로 얻어볼 거예요. 수상치환으로 얻으려면 어떻게 하냐면 물이 담겨있는 수조를 준비하고요. 시험관에 물을 가득 채워요.
그리고 나서 수조에다 손을 이렇게 넣어서 시험관을 잡고 손을 쏙 빼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호스로 연결을 하고 가열을 뿅 하게 되면 네, 얘네들이 쭉 가열이 염소산 칼륨이 열분해가 되면서 안쪽으로 뽕뽕뽕뽕 네, 산소 기체를 불어 넣어주게 될 거예요. 그럼 산소 기체가 차게 되면 이 안에 있던 물들을 쭉쭉쭉쭉 아래로 밀어내겠죠. 밀어내게 된 상황입니다. 다 이렇게 어느 정도 밀어내서 나머지 실험 장치들을 좀 빼냈어요. 이때 시험관 내부의 수면과 겉에 수조에 있는 수면의 높이가 서로 같다면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었죠? 우리가 제2차관에서 계속 공부했었어요. 이 말은 그치, 이 안에 있는 기체들이 나타내는 압력과 밖에서 누르는 대기압이 서로 같습니다의 의미였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만약에 시험관의 수면과 수조의 수면이 서로 같다면 시험관에 있는 기체의 압력이 대기가 눌러내는 압력과 같을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 시험관 안에는 어떤 기체가 있었니?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넣어준 산소, 만들어서 계속 넣어주고 있었잖아. 네, 그 산소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바로 물이 증발하면서 생기게 되는 수증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물의 증기압, 이 두 개를 더한 값이 대기가 나타내는 압력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실험을 하다 보니까 좀 염소산 칼륨을 적게 넣었나 봐요. 기체가 나오다 말았어. 갑자기 멈춰서 충분히 수면을 더 아래까지 내리지 못했습니다. 네, 수면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시험관 내의 수면이 수조의 수면보다 더 높은 상태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말은 밖에서 누르는 대기의 압력은 시험관 안에 있는 기체들이 누르는 압력에다가 여기 이만큼의 물기둥이 누르는 압력을 더해줘야 된다는 소리가 되네요. 그래서 대기의 압력은 기체의 압력에다가 물기둥 누르는 압력까지 고려를 해줘야 돼요. 그럼 이 안에 있는 기체들은 우리가 불어 넣어준 산소의 기체에다가 물이 증발되면서 나타나는 수증기에 의한 압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기둥에 의한 압력까지 더해주는 게 대기의 압력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안을 그래서 혼합 기체의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얘네들을 조금만 응용하면요 뭐를 생각할 수 있냐면, 선생님 왠지 저는요 이거를 우리가 앞부분에서 공부했던 기체의 분자량이랑도 연결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이 퍼뜩 들지 않으시나요? 맞아요. 얘네들을 이용하면 바로 산소의 분자량도 측정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뭐. 분자량이라고 하는 애들은 PV인에 WRT 이렇게 하기로 했잖아. 그래요. 이제 얘네들은 너무 많이 해서 요식도 이제 기억이 나겠어. 만약에 수면이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자,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지 보는 거예요. 보세요. 자,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변수들이 어떤 애들이 있을까, 값들이 뭐가 있을까 봤더니 일단 R은 이렇게 문헌 찾아보시면 이론값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이 계산하실 수도 있고 찾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R은 무난하게 넘어갔어요. 그럼 그 다음에 궁금한 게 뭐야? T가 궁금하죠, T. 네, T는 실험실의 온도. 실험실의 온도, 물의 온도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온도 측정하면 돼요. 그럼 V 뭐야, V? V는 부피죠. 뭐의 부피? 기체가 차지하고 있는 부피. 그러면 기체가 요 안에, 시험관 안에 모여 있으니까 눈금 있네. 눈금 읽어주면, 그쵸. O2가 들어가 있는 시험관의 부피 V도 찾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그 시험관 안에 수증기도 있잖아요. 그치. 하지만 혼합 기체의 부피는 다른 애들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그냥 내가 들어가 있는 용기의 부피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얘네 P,
P 어떻게 하기로 했어? 그쵸? 수면이 같다고 했으니까 대기 압력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O2의 압력 그리고 수증기의 압력이었다고. 그러면 O2의 압력은 대기의 압력에서 수증기의 압력을 빼주면 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아직 선생님이 소개하지 않았었는데요. 우리 뒤쪽에서 공부할 거예요. 액체를 공부하면서 할 텐데 온도가 일정할 때는 수증기가 나타내는 압력도 항상 일정해요. 그래서 얘네도 문헌값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기의 압력을 측정을 하고 문헌값에서 H2O 수증기의 압력을 찾아서 빼주면 바로 산소가 나오는 거죠. 산소의 압력까지 나왔어요. 그럼 마지막 산소의 질량을 구하면 되겠네. 산소의 질량 어떻게 구할까? 그럼 산소가 어디에서부터 얻어졌는지 생각하시면 되죠. 어떻게 얻었어요? 우리는 얘네들을 열분해해서 얻었습니다. 그러면 처음 시험관에다가 염소산 칼륨을 넣고 질량을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질량 W1은 시험관의 질량에다가 염소산 칼륨의 질량에다가 거기에다 지금 공기가 들어가 있어. 공기 무시하시면 안 돼요. 네, 공기의 질량까지입니다. 충분히 가열을 한 다음에 다 빼내요. 빼내고 다시 식혀서 시험관을 시켜서 두 번째로 질량을 측정을 할게요. 두 번째로 질량을 측정하면 역시 시험관의 질량에다가 반응에 참여하고 남아있는 그 무엇인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걔네들의 질량 그리고 공기의 질량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 두 개의 차이가 뭘까? 그쵸? 반응으로 빠져나가 버린 O2 산소의 질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W 값은요, W1에서 W2를 빼준 값이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측정을 통해서 얻어낸 값들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산소의 분자량도 찾아낼 수 있겠죠. 응용되셨어요? 잘하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뿌듯하다. 공부한 보람이 나타납니다. 이제 혼합기체들 자료들은 어떤 식으로 해석하면 좋을지 선생님이랑 몇 개의 자료만 추가로 살펴볼 텐데요. 역시 자료 해석에 필요한 정보들은 선생님이 자료실에 올려드리는 거 아시죠? 네, 자료실에서 같이 확인해 보시면서 수업 들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혼합기체의 압력입니다. X와 Y를 섞은 이러한 기체를 준비를 했고요. 가와 나에는 각각 X만 넣고 또는 Y만 넣어두는 상태를 준비를 했어요. 얘네들은 모두 가나 다 모두요. 부피가 일정한 용기입니다. 그리고 온도도 일정하대요. 온도 T, 네, 이렇게 쓸게요. 그럼 기체잖아. PV는 NRT를 먼저 적어두고 시작을 하자. 그런데 봤더니 부피도 일정하다고 했고 온도도 일정하다고 했고 R은 상수니까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결국 가나 다가 나타내는 압력은 몰수랑 관련이 있겠네 라는 것까지 판단되셨어요. 잘하셨어요. 만약에 가에서 X가 4개 있을 때 나타내는 압력을 P라고 해봅시다. P1이라고 해볼까요? 그럼 나로 가볼게요. 나도 똑같은 조건이고요. 입자도 똑같이 4개예요. 몰수가 똑같으니까 나타내는 압력도 똑같이 P1이에요. 그럼 다로 오세요. 다는 나머지 조건은 똑같은데 들어가 있는 몰수가 6개예요. 어머나, 몰수가 4개에서 6개로 1.5배 늘었어요. 그럼 압력도 그치, 압력도 1.5배 늘어야 돼요. 1.5배 늘어나면 1.5P1이 바로 다의 압력이 됩니다. P2라고 해보죠. 그 다음에 궁금한 거는 뭐냐면 여기까지는 알겠어. 그런데 그러면 다에서 기체 X가 나타내는 압력은 얼마니? X가 나타내는 압력은 전체 압력 중에서도 X가 기여하는 정도만 찾아주면 되죠.
근데 압력에는 무엇이 기여를 해주는 거냐면 몰수가 기여해 주는 거예요. 기여도가 전체 6개의 몰수 중에서 내가 기여하고 있는 몰수는 4개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 P2라고 하는 애들이 1.5 P1이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에 3분의 2 곱해주면 네, P1만큼이구나 라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이번엔 Y의 부분 압력 한번 생각해 볼게요. Y의 부분 압력. 그러면 전체 압력 중에서 Y가 기여하는 정도 6개의 몰수 중에 Y는 2개만큼만 있습니다. 그럼 1.5 P1에서 3분의 1만큼이에요. 0.5 P1이에요. 그럼 PX와 PY를 더하면 P1 더하기 0.5 P1이니까 1.5 P1이고 얘네들은 결국 P2였다 라고 하는 관계까지 찾을 수 있겠죠? 이런 법칙이 뭐라고요? 오늘의 포인트였던 돌턴의 부분 압력 법칙입니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마지막 자료 해석, 혼합기체의 압력까지 보겠습니다. 헬륨과 메테인 기체가 섞여 있어요. 그리고 이때 RT 값이 22.4 리터 기압 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용기의 전체 압력이 얼마인지 한번 찾아보자고요. 헬륨의 분자량이 4고요. 메테인의 분자량이 16이래요. 그러면 헬륨이 1몰 있는 거고 얘네들은 4분의 1몰 있는 거죠. 그럼 PV는 nRT에서 압력이 궁금해요. 그럼 V분의 nRT예요. V가 나와 있어요. 5.6L라고요. N 2개 더했더니 1.25예요. RT 곱한 값이 나왔다. 22.4예요. 계산해 보시면 5기압이 나옵니다. 이게 전체 압력이에요. 그럼 이 중에서 헬륨이 나타내는 압력은 어떻게 구하니? 헬륨이 나타내는 압력은요. 전체 5 중에서 얘네가 나타낼 수 있는 기여하는 정도 1 더하기 0.25 총 1.25몰 중에서도 1만큼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얼마죠? 4예요. 그럼 메테인이 나타내는 압력은요. 각각의 부분 압력을 더하면 전체 압력 5기압이 나와야 되니까 1기압이겠다. 어때요? 금방 되시죠? 이런 내용들이 돌턴의 부분 압력 법칙이었습니다. 오늘 선생님이랑 공부했던 내용 꼭 다시 한번 복습해 보셔야 돼요. 복습할 때 들으시라고 선생님이 오늘도 선곡 하나 준비했는데요. 바로 제이레빗의 My Favorite Things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Sound of Music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왔던 건데요. 이게 내가 슬플 때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져 라고 하는 가사여서 여러분도 좀 우울하거나 힘들 때 들으시면서 기분 좋아지시라고 선곡했습니다. 늘 음악 들으시면서 오늘도 확 고마 꼭 공부해 보셔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선생님하고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모두 안녕.